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왜 그러시죠? 네. 제가 드디어 지상파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녁 때 KBS 11시 반인가요? 뉴스라인에서 지금 가상자산 시장, 특히 이제 그 테라 루나에 관련돼서 코멘트를 해달라고 해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좀 긴장하고 있어요. 역시 지상파라서 구독자 여러분이랑 저도 이제 많이 정이 들어서 친근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지상파는 또 어떤 사람들이 영상을 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상파에 나가서 유명해지고 나면 코빗 유튜브를 버리시고 정계에 진출하실 건가요? 정계요? 아니죠. 제가 어떻게 코빗 유튜브를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테라 루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사이 지난주부터 계속 엄청난 화두였고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론 여기저기에서 꽤 다루고 있어서 어느 정도 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루나와 테라의 작동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테라 USD, 특히 이제 UST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게 루나 생태계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담보가 없고 공급량을 조절을 해서 US 달러와 1:1 패깅을 유지를 합니다. 그 공급량이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은 루나를 소각을 해서 UST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급이 조절이 되는데요. 그 비율이 UST를 생산하는 그 시기에 그 루나 가격과 맞추어서 이렇게 생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1:1 패깅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시장에서 차익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1:1 비율을 맞춰가는, UST가 패깅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차익 거래하는 사람들이 UST를 시장에서 사서 소각을 시킴으로 인해서 UST 공급량을 줄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UST가 만약에 1:1보다 더 위에서 거래된다면은 루나를 소각을 해서 UST를 새로 만들어내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1:1 패깅을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작년부터 UST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앵커라는 테라 루나 생태계 안에서 작동을 하는 랜딩 프로토콜 때문입니다. 이 앵커에 UST를 예치를 하면은 20%라는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20%라는 그 이자율을 보고서 UST를 구매하게 되었고, 그에 힘입어서 UST의 발행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시가총액이 커진 거죠. 그래서 한때는 테더와 USDC 다음으로 큰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한 시가총액이 가장 높았을 때는 한 180억 달러 정도까지 갔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UST에 가장 많이 사용된 사용처가 이제 앵커에 예치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UST의 공급량이 한 70% 이상이 앵커에 예치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에서 20%의 이율에 대해서 이게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루나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커뮤니티는 다이나믹 앵커 on rate이라는 그런 제안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20%라는 이자율을 조금씩 하향시켜 나가는 그런 합의에 도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UST의 패깅의 리스크에 대한 언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점부터 이제 이 디패깅 리스크가 있다는 걸 지적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그렇지만은 이제 루나 커뮤니티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하게 디패깅 리스크는 그냥 퍼드다라고 반발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란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앵커에 예치했던 사람들에게 좀 심리적으로 다소 불안감을 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제 이러한 백그라운드 안에서 5월 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일단 5월 7일부터 이 커브 파이낸스라는 탈중앙화 거래소에 많은 양의 UST의 매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 커브 파이낸스의 UST 유동성 풀이 인위적으로 줄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거 좀 깊게 설명하면 길어지긴 하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동성 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잠시 UST를 예치금에서 뺐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 갑자기 UST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한 8,500만 불 정도 UST가 매도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UST와 US 달러 간의 그 가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아주 작게 벌어졌는데 한 0.98 정도로 벌어졌는데, 이러한 움직임에 굉장히 많은 불안을 느꼈던 것 같아요. 특히 앵커에 UST를 예치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앵커에서부터 많은 자금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바이낸스에서도 UST가 또 대량 매도가 나오기 시작해서 한 0.98 정도까지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소 같으면은 이게 차익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일단 그런 시도가 좀 있었어요, 초기에는. 그런데 매도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익거래 하는 사람들이 중도에 뭐 포기를 했는지 아니면 자금이 바닥이 났는지 멈춰버립니다. 그러면서부터 UST 패깅이 점점 더 벌어지기 시작하고 0.7 정도까지 그래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점에서 또 이제 바이낸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오더북을 보면은 오더북이 이제 0.7 이하로는 이제 주문을 넣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아마 알아본 바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가격이 0.7까지 떨어질 거라고는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이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0.7 이하로는 주문이 들어갈 수 없도록 이렇게 프론트엔드를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잠시 거래를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했는데 재개를 하면서 0.6까지 이제 폭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게 한 5월 10일, 5월 11일 사이에 일어났었고 또 이 사이에 많은 그 UST가 소각이 되고 루나가 생산이 되면서 루나의 엄청난 하방 매도 압력이 나오면서 루나도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 미 연준의 그 긴축 정책과 맞물리면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루나 가격의 하락이 더욱더 극대화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루나의 시가총액이 USD의 시가총액을 보다도 더 하락하게 됩니다. 또 이게 심리적으로 많은 부담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USD 매도 물량이 가속화되면서 더 이상 이제 이 차익거래나 뭐 이런 개입으로 인해서 그거를 전부 다 받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왜 그러면은 이 차익거래가 왜 작동을 안 했는지 여러 가지 또 그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차익거래가 작동 안 한 이유는 이렇게 보니까 일단 USD를 소각을 해서 루나를 민팅하는 이제 만들어내는 그 수량이 캡이 씌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 USD를 매도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를 채워주지 못했고 이제 그러는 사이에 루나 가격은 더욱더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트라지를 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뭐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매도 물량이 몰리다 보니까 네트워크 자체에도 체증이 생기면서 그런 아비트라지를 수행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결국에는 UST도 회복을 못하고 루나도 거의 모든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제 이 과정에서 루나가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프린팅이 되어버려서 지금 뭐 엄청나게 루나가 공급량이 지금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래서 거의 뭐 도치코인처럼 밈코인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락한 그 원인을 다 종합을 한번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일단 이 매크로 상황이 안 좋았다는 거, 미 연준의 긴축 정책 때문에 루나 가격 하락이 지속이 되면서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한 좀 불안감이 생겼다는 거. 그 다음에 루나 테라에 국한돼서 얘기를 하면은 기존부터 제기되었던 디패킹 리스크에 대한 언급 때문에 앵커에 예치를 했던 사람들이 상당한 심리적 불안을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브 파이낸스에서 일어난 대량 매도로 인해서 패깅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하나의 촉매제가 돼서 그래서 앵커에 예치되어 있던 사람들의 예치금들이 대량 한꺼번에 몰려서 나오면서 받아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 세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패깅이 무너지고 회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예,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여러 가지 이 복구를 위한 제안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권도영 대표가 직접 몇 가지 제안을 했고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오고 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를 보면은 기존 루나와 테라 보유자들한테 새로운 코인을 에어드랍을 해서 커뮤니티만이라도 살리자는 그런 제안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사실 이 테라 커뮤니티가 글로벌한 커뮤니티였고 뭐 굉장히 나름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였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커뮤니티만이라도 살리자는 게 지금 이 취지인 것 같고요. 프로의 상황은 좀 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